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어제 왜 정시 확대 발표 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현재 이제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는 현재 중2 아이들부터라고 하고, 그렇지만 중3 아이들과 고1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유심히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현재 고1 아이들에게도 그 정시 확대 40%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게끔, 네, 적용이 되도록 그러니까 권고를 하는, 교육부에서 그 16개 대학에 권고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뭐 입시 결과도 안 나왔고, 뭐 아이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 상황이지만, 제가 정실어 엄마였잖아요. 어,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정시를 선택하게 됐고,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고1인 제 딸은 뭐 수시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이 맞는 건지, 어머님들은 아마도 굉장히 많은 고민에 지금 휩싸여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현 중3 아이들이 훨씬 많이 지금 고민은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뭐 딱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는 어떤 전문가도 그렇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고, 그냥 제가 지나왔던 그런 과정을 그냥 얘기를 해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먼저, 그러니까 사실 뭐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이슈가 되어 있는 만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옆집 언니처럼 그냥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네,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큰아이가 정시를 한다고 한 게 고2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고2 겨울방학 때부터였어요. 근데 그때, 그 전까지 큰아이의 삶은 어땠냐면, 학교에서 하는 모든 대회에 웬만하면 고1 때는 정말로 막 다 나갔고, 그 다음에 고2 때도 모든 대회와 수행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네, 하고자 하는, 네, 그렇게 의욕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특출나게 잘했던 분야도 분명히 있었고, 선생님들도 인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애가 갑자기 고2 겨울에 와서는 어, 자기 정시를 선택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엄마로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해놓고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시를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았었죠. 왜냐하면 저희 아이 때까지만 해도 수시가 월등하게 비율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 정시는 인원도 별로 뽑지도 않고 정말 바늘구멍 들어가기 였다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특히나 더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아이가 그렇게 결정을 한 배경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만한 내신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신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어, 그렇게 막, 물론 일반고에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1등급 맞는 것이 2학년 되면 정말로 2배로 어려워요. 2배로 어렵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등수 하나 차이로 2등급 된 과목도 되게 많았고, 그런 것들에서 오는 그 좌절,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신이 나와주지 않았을 때 그 좌절감, 그리고 일단은 내신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좋은 학교를 갈 수 없다는 거는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는 높고 내신은 생각보다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아이가 정시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그 정시를 선택한 것을 말릴 수도 없고, 말려봐야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미 아이가 다
예, 뭐 자기 생각이.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아예 말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모의고사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이가 내신에서의 그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 막 이렇게 막 자기는 이렇게 전체를 보는 스타일의 공부를 하는 아이인데 너무나 세세하게 많이 그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아이를 말리지 못하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어차피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따라주기로 저도 결심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결심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1이나 고2 때 다녔던 그 학원들이 전부 다 내신을 위한 학원들이었잖아요. 일반고는 수능을 위한 학원은 거의 여러분 일반고 주변에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뭐 평소에 수능 준비를 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나마 저희 아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의 시험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외부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느새 내신 위주의 그런 공부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은 정말로 방향이 여러분 물론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도움이 되고요. 내신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내신을 잘하는 애가 수능을 잘한다. 또는 수능을 잘했던 애가 뭐 내신을 잘한다.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아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뭐 잘한다 하는 아이들은 내신을 잘하는 아이들은 모의고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굉장히 낮았고 내신만큼 걔네들은 또 수능이 나오지 않아서 또 고민이었던 아이들도 반대 케이스도 그러니까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아이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고 중학교나 뭐 초등학교나 이건 아주 지금 먼 얘기고 입시 제도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현재 고등학교나 뭐 고1이나 이렇게 돼 있는 어머님들은 아이의 그 성향을 파악하고 계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우리 아이는 내신을 잘하는데 이상하게 모의고사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아이가 있고 우리 아이는 내신은 뭐 한두 문제 놓치는 게 있더라도 모의고사를 보면 굉장히 좀 수월하게 풀어내는 그런 경향이 반드시 저는 아이마다 다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입시라는 것이 한 가지 측면으로만 말할 수가 없는 게 모의고사 고1, 2때 성적으로는 여러분 고3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3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1, 2때 성적으로는 수능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1, 2때 모의고사를 가지고 컨설팅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조금 후회가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고1, 2때 모의고사 점수를 아예 무시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막 크게 발을 동동동동 구를 정도로 발을 막 이렇게 막 동동 구를 정도로 오늘 애가 뭐 모의고사를 못 봤는데 뭐가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고1, 2때 모의고사는 고3 때 모의고사랑 수준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고3 때 모의고사가 수준이 달라서 고3 때 또 모의고사를 봤는데 만약에 잘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수능은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네. 저는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1등 한다는 아이들이 수능날 뭐 수학부터 망쳐서 영어 망치고 과학 망치고 해서 서울대 지금 못 간 아이도 봤고 어, 모의고사를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막 과탐 만점 받았던 아이들이 과탐이 뭐 쉬웠다 뭐 이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네, 지구과학 굉장히 어려웠었고 지구과학 선택 안 한 물리화학을 선택한 아이들도 그때 모의고사 때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수능 때 만점을 받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내 아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보고 그냥 그거를 얘가 그냥 한 이 정도 하는구나 라는 걸로 보시고 고1, 2 때는 그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꾸준한 수능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시와 수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길게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겪어본 엄마로서 정시만 준비해도 안 되고요. 수시만 준비해도 안 돼요. 결론은 둘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